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4월 14일 금융시장 브리핑 시간입니다. 일요일 잘 쉬고 계신데 한 주, 지난주 분석하고요. 다음 주 시장을 예측하는 시간. 금융시장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3주 전에 글로벌 혁신전쟁 책을 걸고 제가 퀴즈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7분 발음도 안 되네요. 7분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예, 글로벌 혁신전쟁. 이 책 기억하시죠? 미래에셋 글로벌 운영본부장 목대균 상무님이 지으셨지만 정말 좋은 내용인데 서점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사내 한정판으로 나온 책인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만큼 투자, 그 다음에 미래 경제까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이 책을 걸고 퀴즈를 냈었는데 제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지난주에 제가 이 목대균 상무님을 직접 뵙고 이 책과 관련해서 약 1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잘 편집해서 2편으로 방송을 내보낼 건데요. 상당히 또 고맙게도 목대균 상무님이 추가로 10권을 책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7분 발표 당첨되신 분 말고 10분은 추가로 퀴즈를 한 번 더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 분 박영규, 최병국, 고현승, 이민희, 리크리스, 진아팍, HSH님 이분 7분 당첨 주셨고요. 제 밑에 이메일 보이시죠? 이메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착불 아니고요. 제가 비용을 부담해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 금요일 저녁 6시에 중국의 4월 아닙니다. 3월달 한 달 동안의 무역수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파란색은 수출, 노란색은 수입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수출이 크게 줄었었는데 3월 달에는 전년 대비 14.2% 늘어났습니다. 예상치는 약 6% 정도 늘어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걸 한참이나 넘어섰죠. 14.2% 수출이 늘었고 반면 수입은 마이너스 7.6%입니다. 즉 전년 2018년 3월 대비 수입이 마이너스 7.6% 감소한 겁니다. 수출은 늘었고 수입은 감소했으니 중국의 무역 흑자가 상당히 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수입이 줄면 사실 내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수입이 왜 줄었나 찾아봤더니 4월 1일부터 중국의 증치세가 증치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율이 기존 16%에서 3% 인하한 13%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사람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달 미루었다 수입을 하면 3%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웬만하면 수입을 하지 않고 4월 달로 미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5월 달에 4월 달 중국의 수출 수입 즉 무역 수지를 발표하겠죠. 수입도 상당히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26% 전체 수출액의 26%를 중국에 수출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4월 달에는 크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두 개 무역수지 지표 어제 밤 6시니까요. 우리 장 끝난 다음에 발표된 건데 이걸 앞에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위안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역외 위안화 환율입니다. 하루 전날만 해도 달러 대비 1달러당 6.73까지 올라갔던 게 바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6.70으로 떨어졌고요.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초만 하더라도 1146원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하루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1142원
달러당 1142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오늘 새벽에는 1134원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만큼 중국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한국의 무역, 근데 중국 지표가 좋게 나왔으니 한국도 당연히 수출과 수입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 갑자기 떨어진 이유를 결국은 중국의 무역 수지,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브리핑. 먼저 S&P 500 인덱스입니다. 보시면 오늘 새벽에 2907포인트로 끝났고요. 저 2907포인트는 파란색, 지난 10월의 사상 최고 고점을 2930이었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30포인트면 직전 고점을 넘어서 S&P 500 인덱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하면 일단 오늘 새벽, 죄송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토요일 새벽에 JP모건드가 웰스파고 등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우지수만 해도 약 2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이따가 토마스 류 선생님하고 인터뷰에서 웰스파고, JP모건 등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이 발표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중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중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나 이런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 6월 고점을 통과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 지수들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이제 다시 또 하나 보여드리는 게 HYG, 하이힐드 채권의 ETF죠. HYG. 그 다음에 시니어 론 펀드 ETF인 BKLN. 하이힐드 ETF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도 고점을 2월 달에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우상향에서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힐드 채권 하면 리스크 있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이힐드, 점프본드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의 리스크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저렇게 하이힐드가 높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현재 미국의 주요 증시 인덱스들도 올라가고 있죠. 오른쪽에 지난주에 잠깐 흔들렸던 BKLN 시니어론 ETF도 작년 10월에 고점을 넘어섰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아웃이 끝났죠. 4월 11일부로 한 달 동안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블랙아웃이 끝난 자사주 매입 ETF를 보니까요. PKW 작년 10월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거 오늘 토요일 새벽에 넘어섰어요. 62.23 힘차게 올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고 있죠. 미국의 채권금리가 떨어짐으로써 모기지 금리도 떨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주택건설 업체들도 눈여겨봐야 될 수 있다. 그래서 홈 컨스트럭션 ETF인 ITB를 보고 있는데요. ITB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ITB는 전년도 고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여기까지 미국의 주요 지표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비롯한 몇 가지 지표들 살펴봤습니다. 바로 미국 뉴저지에 계시는 토마스 류 선생님 전화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주중이었는데, 목요일까지는 하락 조정이 맞는 것 같더니, 금요일,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에 바로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승으로 최고치를 근접한 이유가 결국은 어닝 시즌의 시작을 연 JP모건과 웰스파고의 실적이었는데요. 이거 지금까지 예상과는 다르게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사실 예상 바뀌고 저도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JP모건에서 그 어닝 발표하고 그 실적이 좋았던 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4회 연속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그 저축하는 저축 이자 이율과 자기들이 또 대출해주는 이자 있잖아요. 예. 이율. 예. 거기에 갭이 평균치보다도 더 많이 벌어졌다. 그 연준 덕분에 연준이 이자를 4번 연속으로 올리는 바람에 자기들은 그 디파짓 할 때는 이자를 조금 주고 대출해 줄 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뱅크 주식들이 전부 하여튼 그 소식에 고무돼서 오늘 뱅크가 그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예, 그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은 예대 마진이 일본 수입이고 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 금리는 곧바로 올리지만 예금 금리는 되도록 낮게 올리죠. 그것에 대한 그렇죠. 일종의 차액 때문에 순이익이 늘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1분기 내지 2분기 이렇게 조금 템포러리 이펙트가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그건 뭐 일리 있는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라는 게 지속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계속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방송에서 조정 부분이 저는 올 것이다. 4월 말까지 페드 FOMC 폼C 4월 30일까지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지만 완전히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지수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게 양호한 실적, 예상 외의 실적을 기대할 만한가요? 그렇죠. 그 나스닥 그 기술주들의 그 영업이익이 뭐 별로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어닝 리세션 그런 경고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새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기술주 기업들의 그 매출 이익이 그래도 증가되었다고 하는 최근에 이제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여튼 이제 대형 금융주가 이제 초반에 어닝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산업들과 이제 기술주 기업들의 이제 어닝이 이어질 텐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닝 스타트는 좋았고요. 하여튼 이런 좋은 분위기가 당분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그 분석 기사를 보니까 사실 증시에서는 그 옵션과 그 퓨처 마켓에서 롱 베팅, 그러니까 상승하는 쪽에 베팅이 많으면은 그거는 하락으로 갈 조짐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하락 베팅이 많으면은 그건 상승으로 가는 조짐으로 보거든요. 컨트레리언 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의 어떤 그 분석 기사를 보니까 드디어 리테일 트레이더들이 그동안에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다가 작년 그 S&P 500 인덱스 2940 최고점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근접하니까 오늘에서 드디어 그 리테일 트레이더들이 불리시로 베팅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 센티먼트가 완전히 불리시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컨트레리언 비율로 볼 때 이것은 증시의 조정 신호로 한 가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원래 그 불마켓에서 조정 신호나 불마켓이 끝나는 신호는 악재가 아니라 항상 호재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말씀드린 컨트레리, 그러니까 반대 뷰를 참고하면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발표가 되고,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자사주 매입 그 블랙아웃 끝났잖아요. 그러면 수급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이 수급과 실적 두 가지가 플러스 되면 추가 상승 기대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계속 3개월 동안 저 조정만 얘기하다가 올라가고 있어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자사주 매입 그 세력들도 결국 그 어떤 그 대기업 안에 그 자사주 담당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도 무조건 사재 끼는 게 아니고 시장을 봐가면서 사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 고점이라고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을 멈칫했다가 좀 조정을 받으면은 또 대거 또 자금을 투입하고 아마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풀렸다 해갖고 이것이 시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는 저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S&P 500 인덱스의 그 참가 그 기업들의 그 평균 그 PER을 볼 때 그 평균치 18, 10 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에버리지가 한 17, 네. 17로 보기 때문에 약간 고점을 넘어섰거든요. 그 평균치를. 그래서 이제는 진짜 몸을 사려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 3월 FOMC 페드 보드 멤버들이 회의했던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페드가 그 작년 연말 그 증시가 폭락하고 이럴 때 상당히 겁을 먹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그 증시의 투심이 얼어붙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까지 그 소비 그 심리까지 얼게 할까봐 그래서 상당히 대폭까지 다비슈로 하여튼 물러섰는데 이제 사실 뭐 미국 경제에도 지금 미중 무역 협상도 잘 돼가고 또 미국 경제 뭐 금리 역전 현상 그것도 잠시 그냥 일단 뭐 안정된 분위기로 예. 호전되는. 예. 그다음 증시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 접근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페드도 이제 조금 간이 조금 불만하죠. 그래서 지난번 페드 미닛 거기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기들은 포기한 게 아니다. 금리 인상을 포기한 게 아니고 플렉서블하게 대응하겠다. 즉 그거는 다시 이제 그 뉘앙스가 데이터 디펜던트로 지금 약간 풍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폭풍이 금 시장을 덮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이 못 올라가고 지금 1300대 겨우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금리가 인하될 시점, 즉 돈의 부채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금값이 올라가는 거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내려가잖아요. 그걸 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린스펀의 풋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그 그린스펀 전 페드 의장이 나서서 미국 경제가 이거 뭐 지속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이 내용과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그 연준에서 손을 뗀 지가 상당히 지금 뭐 수십 년 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생생한 미국 경제 지표들을 직접 자기가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볼 때는 그린스펀은 그 전직 연준 의장이긴 하지만은 그분이 접하는 경제 분석 그 각종 데이터 이런 것들은 뭐 일반 이코노미스트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오늘의 그 그린스펀이 그 언급한 그 중에는 그 정부의 그 저소득층 또 복지 혜택 이런 그 복지 지원 정책이 이제 그 메디컬 그 코스트라든가 그 하여튼 뭐 소셜 스큐리티라든가 이런 비용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그 지금 뭐 그 노동시장에 이게 그 완전 고용이 가깝다 할지라도 그 1인당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될 그 정부 지출 네. 이것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볼 때 미국 경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경제 호황을 누릴 수 없고 이런 종말의 시대가 그러니까 하여튼 경제 호황의 시대가 얼마 못 가 끝날 것 같아. 하여튼 그런 하여튼 견해를 밝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린스펀 의장은 전 연준 의장은 하여튼 우리가
장기적으로 참고할 만한 이런 언급이지, 사실 우리가 뭐 2년, 3년, 5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린스펀 의장이 퇴임했던 게 2007년이었을 테니까 약 12년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먹고 사는 건 강의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존재감을 좀 밝힐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제이미 디몬이란 분은 미국의 경제 확장세가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제이미 디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뭐, 그, JP 모건의 이제 회장이죠. 아하. 회장인데, 이분이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본인 입으로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출마한다고 말은 안 해도 미국 정치계에서는 이 사람이 출마하지 않을까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대단히 이 금융계의 지금 황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미국 최대 금융기관 JP 모건을 잘 이끌어왔고, 또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나 뭐 좌파 우파 양쪽에서 큰 거부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이 월가에서 좀 반기는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이 제이미 다이몬의 그 입장, 그 견해,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바고요. 지금 미국의 어느 구석을 보거나 지금 뭐 미국 경제가 뭐 침체기로 들어갈 것 같아, 뭐 이런 조짐은 제가 볼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슬로우다운은 있었지언정 뭐 이렇게 그 GDP가 연속 2분기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침체기, 이런 거는 오지 않을 것 같고, 현재 미국 기업들이 쌓아놓은 그 엄청난 캐시라든가, 또 이렇게 그 세계의 그 기술 개발에서 미국 기업들이 선두에 서고, 모든 첨단 분야에서도 하여튼 미국 기업들이 선두에 서 있는 이런 모든 걸 볼 때, 하여튼 미국 경제 확장은 수년 갈 것이다. 하여튼 이분의 의견에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에 중국의 3월 수출 무역 그 수치가 발표됐는데 2월 달에 마이너스 20% 전년 동기 대비 20% 마이너스였던 중국의 수출이 플러스 14%였습니다. 중국이 수출했다는 얘기는 결국 잘 사는 나라들이 수입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경제 호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져볼 때 이 제이미 다이몬 이 회장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뭐 허투루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5G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5G 하면 화웨이, 그 다음에 미국이 의외로 좀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이 5G 이니셔티브가 무엇인지, 또 이 이니셔티브가 앞으로 나스닥 등 기술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서 일본과 한국에 지금 미국이 5G 분야가 뒤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 5G 이 이제 신기술 미국이 되자, 하여튼 그렇게 뭐 선언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 미국이 사실 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잖아요. 예. 뭐 중국도 뭐 미국만큼 크지만은 중국은 그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서 그 지도자 한 명의 그 입김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도 그 뭐 거의 강제로 그냥 동참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의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동원해갖고 5G를 이니시애티브를 잡자, 이것이 사실은 뭐 선언적인 의미는 있는데, 여보세요? 한국이나 일본보다, 예. 아, 중간에 끊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 민간 기관에 대한 입김이라는 것은 미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의 트럼프 대통령은 하는 이 선언은 그냥 선언일 뿐이지, 뭐 그렇게 강한 추진력은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더구나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의회 권력을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법제 문제, 뭐 이런 모든 정부 지원 문제, 이런 게
그 민주당의 지원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하여튼 조율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이 지금 뭐 5G를 선도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 아시아권 중국, 일본, 한국 이 동아시아권이 그 5G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사실 선언했다고 기업이 움직일 수는 없고, 이제 정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그 다음에 재정 지원, 돈의 흐름을 그쪽으로 가면 의외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고, 그 안에서 버블이 일어나면 결국 민간 기업도 그쪽에 돈을 투입하는 이 일련의 시스템이 자본주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는 것 이 자체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맞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긍정적인 그거는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 이제 구체적인 아마 조율을 해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 뭐 다른 소식 있으면 좀 그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뭐 별다른 소식은 없고요. 네. 그 오늘에 어디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지금 국채 시장에서 지금 국채 금리가 지금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잠시 지금 회복 중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이 국채 시장의 그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month 금리하고 그 3년 아니야 3달짜리 금리하고 10년 예. 예, 금리를 비교해갖고 금리 역전이냐 아니냐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3개월짜리하고 10년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고 예. 2년과 10년을 비교해갖고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그건 진짜 경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국채 시장에 자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2년짜리와 10년짜리 금리 역전 현상 이것을 주시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3달짜리와 10년 우리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작년 연말 또 놀래고 바로 지난번도 한번 놀랬었는데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10년과 2년 만기 채권의 차이가 0.17입니다. 0.17의 수치는 지난 2006년이죠? 2006년 13년 전에 금리 역전 현상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지금 이게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좀 눈여겨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미국 금융시장을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주신 토마스 류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여러분 인터뷰 잘 들으셨죠? 한국 뉴스나 어떤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한 현지 소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론 그로스 대출 증가율을 잠깐 살펴보고 금융시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중국의 통화량입니다. 2019년 상반기 1, 2, 3, 3개월 1분기 동안이죠. 1분기 3개월 동안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8.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장 전문가들은 8% 정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수치를 훌쩍 넘어섰죠. 돈이 늘어나면 주식시장도 좋고 경제도 좋고 부동산 시장도 좋아지죠. 저렇게 대출 증가율이 작년보다 월등히 늘어난 이유는 결국은 내수 부양, 지준율 인하, 재정 집행 등을 통해서 내수 부양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론 그로스 지난 2월에 1월 달에 론이 은행의 대출이 크게 늘었다가 2월에 갑자기 꺾여서 그때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한 적이 있었죠. 3월 한 달에는 2월 달보다는 무려 몇 배라고 할까요? 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과 비교해서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2월에 갑자기 약세했던 것을 넘어서서 3월 달에서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내수 부양으로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금요일 저녁에 무역수지 흑자, 그 다음에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상하이 인덱스 3250포인트 넘었다가 잠깐 하향 조정하고 있는 저 지수 다음 주에 관심, 주목을 가져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주중에는 화요일과 목요일만 방송을 지금은 3번 했잖아요. 한 번을 줄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경제 속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 커뮤니티 게시판에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세계 글로벌 경제 변수가 생긴다 그러면 그 게시판 항상 가까이 두시면 뭐 빠른 정보 그 다음에 분석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댓글로 그 다음에 좋아요로 구독까지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화요일 날 뵐게요. 여러분 안녕.